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중년부터 말년운까지 외모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관상이나 사주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에게 관상이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상 혹은 관상이 좋다는 말들은 외모가 아름답고 귀티나는 경우에도 하지만 이목구비와 상관없이 호감형 인상인 경우에도 들을 수 있는데요. 혹시 외모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김새를 하루아침에 고치긴 어려울 수 있으나 말년운과 말년복을 받는 얼굴, 즉 운을 부르고 최대한으로 받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삼성 이병철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재벌과 많은 부자들도 운과 복을 받는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얼굴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운이 좋은 얼굴로 만들 수도 있지요. 만약 내 인생의 말년을 좋게 바꾸고 재물운이 가득하고 나이 들수록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릴 책 속 지혜를 통해 모두들 운과 성공이 따르는 나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운이 상승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얼굴의 구체적인 특징과 우리가 외면을 귀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운명의 만약은 없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목구비를 비롯해 관상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들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끌리는 사람은 이것이 차이납니다. 인생은 좁은 의미의 관상이다. 얼굴만 보는 인물 감정이라서 기초 분야에 해당한다. 미간을 찌푸리면 인상 쓰지 말라 하지. 관상 쓰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관상을 얼굴의 전반적인 느낌을 해석하는 것이라. 얼굴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다. 역술 경영, 얼굴 경영, 사주 경영 등 온갖 분야의 경영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 시대가 물질 시대로 돈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상은 이미지 메이킹도 가능하고 섭취하는 영양소와 기분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인상이다. 인상의 인은 사람인 또는 도장인을 쓰고 상은 서로 상 또는 코끼리 상자를 쓴다. 도장 인자를 쓰는 이유는 도장처럼 누구나 이목구비가 정해진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인상에서는 예쁘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다, 곱게 생겼다 등으로 표현되는 이목구비의 균형을 본다. 도장을 새길 때 글자 간의 균형을 맞추듯 얼굴의 균형이 잘 맞으면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뜻이다. 더해서 볼관자를 쓰면 인상의 균형의 조화가 더해진다. 인상이 보이는 것이라면 관상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본성이다. 관상은 인상과 달리 몸의 모든 것을 다 본다. 얼굴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먹는 모습, 음성, 낯빛, 한 사람의 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조화를 본다. 균형은 누구나 보고 배울 수 있지만 조화는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힘들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사주 명리에서 직관이 필요하듯이 관상에서 조화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음양오행은 항상 존재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칼로 무자르듯이 구별할 수 없고 대체적으로 큰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 우주의 조화를 인간으로서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소우주라 일컫는 인간에게서 발현된 우주의 조화가 어떤 것인지 살피는 것이 관상이다. 관상의 최고가 심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을 곧게 쓰면 모든 것이 조화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쁘지는 않은데 호감형이라는 말이 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나 키가 크거나 몸매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끌리는 사람이 있다. 심상의 아름다움이 몸 전체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나 재벌 관상과는 또 다르다. 대통령이나 재벌 같은 인물은 세인들의 호불호마저 뛰어넘는 타고난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이 관상에 드러난다. 인상은 평면, 관상은 입체를 본다. 관상을 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인상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인상이 관상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날랜 사람을 보고 족제비같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은 단순하게 평면의 인상만 보는 것이다. 동물에 빗대어 감정하는 동물관상학이라는 분야도 있다. 관상은 인상과 함께 균형을 넘어서는 조화를 본다. 균형이 무너진 상이라도 마음은 그 반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적으로 빼어난 사기꾼들은 호남형의 매너가 좋다.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 사기꾼에게 당한다. 반대로 외모는 악해 보이더라도 마음속은 천사라 할 만큼 선할 수 있다. 균형만 봤을 때 생기는 오류이다. 관상 또한 개체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해당하므로 제대로 보려면 개체의 조화를 봐야 한다. 그래야 각 개체가 사주와 관상이 합쳐진 완전한 운명이 된다. 얼굴은 자연의 법칙 그대로 연결된다. 자연에는 기능이 없는데 자연을 그대로 닮았다고 하는 사람의 몸에는 마음이 들어가 기륭이 생긴다. 자연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 속에 들어가야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편안함은 행복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과 눈빛이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고 운은 복에 따라 오는 것이라. 얼굴에서 복을 보는 것도 운명 파악의 한 부분이다. 음성과 눈빛이 관상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머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씩 틀어져 있어도 음성과 눈빛이 올바르면 감안해서 보아야 한다. 유형을 보고 무형의 길을 파악해야 하니 관상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주 명리보다 더 무겁고 더디다. 많은 사람을 임상하고 시간이 흘러 자기 안에 이론이 정립되어야 비로소 타인의 얼굴을 감정할 만한 실력이 생기는 것이다. 생김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은 해와 달에 비유한다. 눈썹은 눈 위에 있으니 은하수로 보거나 자연 형상으로는 나뭇가지에도 비유할 수 있다. 산의 높낮이와 산맥 바위 계곡이 다 다르듯이 광대뼈 코도 제각각이다. 뼈는 돌로 보고 살은 땅으로 본다.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바다로 가듯이 입은 복의 최종 종착지 바다로 본다. 바람은 숨을 쉬는 것으로 본다. 자연에 다양한 소리가 존재하듯 사람도 다양한 음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형상도 자연이지만 사계절의 시간이 지나는 세월도 자연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형상이 다르듯이 사람의 초년, 청년, 중년, 말년도 이에 빗대어 보아야 옳다. 사주와 관상, 모든 것은 시간이 주관한다. 동시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뗄 수 없다. 그래야 운명의 완성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 얼굴에는 운명 지도가 그려져 있다. 사주로 통변할 때 8글자의 의미를 먼저 익혀야 하듯이
인상, 얼굴에 나타난 지도를 익혀야만 관상으로 의미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코는 얼굴에서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코는 얼굴 중앙에 세로로 세워져 있어 나무 몸통이 되고 가로로 누운 눈썹과 눈 그리고 입은 뿌리가 된다. 귀는 세로로 서 있으나 밖에 붙어 있어서 다른 우주로 본다. 관상에서 간목은 머리카락, 을목은 눈썹으로 본다. 몸에 난 털을 초목으로 보면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의 변화를 사계절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몸도 변화한다. 몸에 난 털을 초목으로 상정하면 가을의 시기에 들어서면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바뀌어 간다. 가을의 나무는 잎을 떨구고 열매를 수확하게 하며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한다. 성장을 멈추고 기다린다. 가을의 금기운이 목을 극하는 것이다. 극한다에서 해치는 의미가 아니다. 금기운에 가을이 있어야 겨울을 견디고 봄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 자연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가을에 충실하지 못하면 봄이 없다. 가을은 멈춤으로써 만물이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 겨울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다. 가을의 자연현상을 단풍이라 할 때 관상에서 너무 아름다운 얼굴은 단풍과 같은 것이므로 곧 불어 닥칠 겨울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얼굴은 사회생활이 활발함을 뜻하기도 한다. 결혼과 동시에 활동을 멈춘 여자 연예인들이 이혼하고 다시 활동하는 것에 비춰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는 이치이다. 계절은 우주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시켜준다. 얼굴에도 계절이 있다. 이마는 봄, 눈은 여름, 코는 가을, 입은 겨울이다. 이마는 초년운, 눈은 청년운과 중년운, 코는 장년운, 입은 노년운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이치이다. 최고의 관상은 자연 그대로의 조화를 보여준다. 좋은 관상이란 자연을 닮은 듯 몸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나온다. 사주와 관상이 하나라고 내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명에 따라 살면서 운에 따른 행동을 하게끔 태어났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유의지를 행하면 고달픈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운명이 무엇인지 알면 자연현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논리적인 이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적응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자연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면 편안해져서 얼굴의 화색이 좋아지니 좋은 관상을 갖게 된다. 관상도 태어날 때 받아온 운명의 일부이니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내게 주어진 복이 운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형체로 드러난 관상으로 확인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뒤태까지 보는 것이 관상이다. 자연의 이치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뒤가 불안정하면 누군가 보필을 할 것이고 보필을 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막을 길이 없다. 의지하는 사람도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므로 관상에서도 심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관이란 고요한 상태에서 자세히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내가 고요해지면 상대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다. 시만이 트이려면 한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해야 한다. 관상을 사진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한다. 평면적으로 이론에 맞춰 찍은 듯이 보는 인상은 학습으로도 가능하지만 입체적으로 보는 관상은 사주명리 공부를 오랜 시간 병행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얼굴 사인방, 귀, 눈, 코, 입. 귀는 바깥에서 얼굴을 보호하니 객관적으로 초년운에서 말년운까지 일생을 일찍부터 암시하고 있다.
눈썹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상적이다. 눈은 검을수록 좋은데 맑고 빛이 있어야 한다. 눈은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라 모양이 가늘고 긴 듯 길수록 좋다. 코는 얼굴 한복판에 솟아 얼굴의 조화와 여백을 채우는 기둥 역할을 한다. 코는 자기 자신의 중심축으로 자존감 기량 위상 긍지 등을 대변한다. 코에 붙은 살은 재물을 의미하며 풍성할수록 제복이 쌓인다. 입은 입술과 치아, 혀로 구분된다. 입술의 색깔은 주사처럼 붉고 치아는 백옥같이 희고 입을 오므리면 작게 보이고 벌리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만년에 복록이 많을 상이다. 입의 크기는 주로 생활력의 강도나 성격의 음양을 나타낸다. 귀가 얼굴 뒤에서 있는 의미를 보자. 음양의 이치로 귀를 살피면 왼쪽 귀는 낮, 오른쪽 귀는 밤을 나타낸다. 낮의 소리는 양이고 밤의 소리는 음이다. 나쁜 소리는 여과에서 걸러서 듣고 좋은 소리는 살펴서 들으라는 뜻에서 음양을 구분하여 귀는 두 개인 것이다. 귀가 입보다 높이 있는 것은 내 말보다는 남의 말을 더 존중하라는 것이고 눈과 입은 열고 닫을 수 있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이치이다. 좋은 귀는 두껍고 깊이 윤곽이 뚜렷하고 귀 윤곽 안가운데 물렁뼈인 연골 조직이 반듯하다. 귓불이 늘어진 듯 도톰하면 학문과 관직에 오래 있고 덕이 무르익은 사람처럼 마음이 돈독하다. 귀는 큰데 코가 작으면 돈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코의 재상군과 자존감을 귀가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귀가 일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귀의 모양을 통해 유전재혼 체질에서 비롯한 건강 성격 식성 등을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로 보면 유년 시절을 의미한다. 얼굴에 비해 귀가 크면 부모복이 약하다. 눈까지 불길하면 고아상에 가깝다. 유심히 관찰하면 얼굴은 잘생겼어도 귀가 기형인 사람들이 제법 많다. 소년의 가정 환경이 불우했거나 마음고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작은 귀라 하더라도 귓불의 살이 두껍고 단단하고 윤곽이 분명하면 크고 좋은 귀로 본다. 귀를 성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과장이나 가장이 없다. 거칠애가 안 되는 신체 부위가 귀이다. 생김새가 다소 일그러져 밝고 깨끗하면 좋은 귀이다. 열린 자세로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응당 윤기가 있고 맑다. 유형의 귀 생김새가 불완전하면 무형의 듣는 귀를 더 열면 된다. 눈은 글자 없는 마음의 사전이다. 스쳐가는 눈빛에도 상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눈이 맞으면 옥황상제가 와서 떼놓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 눈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어야 순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혼이 빠져나간다. 탈무드에는 다 큰 처녀를 집에 가두느니 이 100마리를 울타리에 가두는 게 쉽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린다. 눈을 맞추고 하는 말은 새겨듣되 홀리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눈이 해와 달을 상징하는 것은 정신과 에너지가 머무는 아늑한 공간이고 우주의 집이기 때문이다. 삼백안이라고 해서 검은 눈동자가 흰자 위에 떠 있는 눈을 흉하게 여기는 것도 에너지가 머물지 못하고 불안하게 둥둥 뜨기 때문이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대할 때 사용하는 백안시는 흰자위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전투적 의미보다는 업신여기는 뜻이 강하다. 백안시는 눈동자를 치켜뜬 채 상대방을 보는 형상이다.
따스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치켜뜨면 자연히 눈에 흰자위가 드러나게 된다. 누구나 치켜뜨면 배간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로 바라보고 치켜뜨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고사이다. 자연의 원리로 풀자면 눈에 흰자가 많은 것은 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기운이 차가운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입주에서 입동까지이다. 검은 눈동자보다 흰자위가 너무 많으면 음기가 지나치게 올라와 조화가 깨진 것으로 본다. 검은 빛의 옷이라 해서 검은 자 위에 빛이 충만하고 견실하고 맑으면서 큰 눈을 흑칠이라 한다. 흑칠의 눈빛은 경영인 학자 예술가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흑칠의 소유자는 제복과 명예운을 누린다. 눈이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적당하게 가늘고 깊으면서 눈동자에 검기가 칠을 바른 것 같고 점을 찍은 듯이 작은 것은 점칠이라 한다. 시대의 흐름과 물결에 부드럽게 올라타는 점칠은 무리에서 뛰어나 많은 사람을 통솔한다. 또한 점칠은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 나쁠 때 자신이 가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실패를 뒤집어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업가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점칠의 소유자이다. 눈은 해와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밝고 빛나야 세상의 빛으로 쓰임이 생긴다.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사람을 기업에서 선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눈의 생김새는 길게 흐르는 강물결에 비유해 적당히 가늘면서 길수록 좋다. 강물은 깊으면서 멀리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눈은 정신적 보고로 선명하고 검을수록 좋은 눈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눈의 탁함에서 드러난다.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야 밝고 힘찬 눈빛을 유지할 수 있다. 코는 자기 자신의 존엄을 드러낸다. 자존감과 위상을 드러내는 코는 강하기만 하면 위선자가 되고 약하면 감상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콧대가 높고 우뚝 솟으면 거만한 느낌을 주게 되고 납작하면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인다. 코의 모양은 지나치게 커도 흠이고 모자라도 흠이다.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가 상하좌우 균형을 잡아야 조화로운 얼굴이 되기 때문이다. 코를 중심으로 기준을 둘러 하면 상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면 천인지가 된다. 중앙상부는 조상 부모 윗사람 초년운 정신 세계를 뜻하고 중앙하부는 자손 아랫사람 말려눈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 머리통 뒤끝에서부터 뻗는 조상의 기운은 이마를 지나 코가 시작되는 상근에서 마무리된다. 이마는 조상, 눈은 부모, 코는 자기 자신, 코 밑으로는 자손을 보는 것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재산을 만드는 복은 눈과 광골에 있다. 눈이 좋고 사회궁인 광골이 코를 잘 보호하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좋아 재산 만드는 능력이 있다. 코가 잘 되어 있어야 재산이 증식된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코가 불길하니 축적되지 않는다. 코가 사계절 가운데 가을에 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결실을 의미한다. 코는 자기 자신이고 재산이고 운명의 중심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40일에서 50세까지 코의 지배를 받는 시기이다. 부부운이나 건강 사회 활동성을 코를 통해 알 수 있다. 배우 안성기의 코를 보면 상근에서부터 길고 강하게 굴곡 없이 내려와 있다. 코끝이 살이 두둑하고 풍성해서 인심이 후하고 인정이 서려 있다. 소통에 능하고 타인을 응징하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니 겸양과 예의가 느껴지는 관상을 지녔다.
정신력의 강약은 눈에 있지만 생김새의 강약은 코에 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코는 운명의 창이다. 실천력과 노력을 얼마나 지닌 사람인지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얼굴에서 입은 유일하게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부위이다. 입은 오간 가운데 가장 바쁘고 가장 힘이 센 부위이다. 쉴 새 없이 말하고 숨쉬고 씹는다. 혀는 입안에 숨겨진 창이고 입술은 입안을 보호하는 성과이다. 혀는 날카로워야 쓸모있고 입술은 두텁고 튼튼해야 재구실을 한다. 눈으로 욕을 뱉을 수 없고 코로 사람을 찌를 수 없고 귀로 부채질할 수 없다. 하지만 입으로는 욕하고 상처 주고 부채질하고 위로도 할 수 있다. 입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기에 희비의 양극적 성질을 지닌 기관이다. 입은 혀가 출입하는 문호로서 한 번 열고 한 번 닫히는 사이에도 영욕을 부른다. 이미 뱉은 말은 엎질은 물과 같아서 주워 담지 못한다. 입은 만물의 조화를 일으키고 깨뜨리는 재주가 있어서 기륭화복이 모두 입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은 작은데 혀만 크면 융통성이 없어 발전하지 못한다. 입이 방정하고 입 끝에 윤곽이 뚜렷하고 입술이 얇지 않고 빛깔이 고운 사람은 애정운, 금전운, 건강운이 모두 양호하다. 입술이 두툼하면 애정과 재물이 내재되어 있어 의식이 풍족하다. 얇은 입술은 냉담하고 이해심이 부족해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사람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해득실을 많이 따지기도 한다. 모든 부위가 그렇듯 입의 모양은 좌우가 비뚤어지지 않아야 한다. 말을 할 때 입술이 비뚤어지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반듯하게 바로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입이 심하게 틀어지면 부부궁만 아니라 자손궁도 좋지 않다. 입의 길이는 눈의 1.5배를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다. 입의 크기는 생활력의 강도나 성격의 음양을 나타낸다. 입이 큰 사람은 대체로 생활력이 강해 부양 가족이 있고 입이 작은 사람은 바람을 자꾸 불어넣으면 터지듯 문제를 안고 있다. 입과 입 주위는 인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이다. 입과 입 주위의 모양은 서로 보완하는 사이이므로 인간관계와 기륭화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야무지고 단정하고 힘있게 보이며 좌우로 약간 올라간 듯한 배 모양을 좋은 상으로 친다. 꽉 다물어서 힘차게 보이고 입술 윤곽이 뚜렷하고 깨끗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식복을 누린다. 입가에 주름이 많으면 말년에 자식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이혼하는 자녀가 나오는 등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수도 있다. 성형은 기운을 돋우는 역할이다. 한 스님이 강론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하얀 종이를 파란 잉크에 넣으면 하얀 종이인가요? 파란 종이인가요? 어떤 사람은 파란 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얀 종이라고 대답했다. 스님의 질문은 하얀 종이라는 본질이 파란 잉크라는 환경을 만났을 때 변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얀 종이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단지 파란 잉크라는 환경을 만났을 뿐이고 환경을 안 만났으면 하얀 종이 그대로였을 거란 말이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파란 잉크라는 환경을 만났을까 하는 것이다. 하얀 종이가 파란 잉크에 안 들어갔으면 종이 그대로일 텐데 왜 들어가게 됐을까? 좋아서 물들었는가? 발을 헛디뎠는가? 하얀 종이라는 본질을 파란 잉크라는 환경과 분리하면 안 들어가면 그대로일 텐데라는 말도 성립한다. 앞서 말했듯
운명은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것인데 파란 잉크에 안 들어가면 될 것이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만약은 없다. 만약 안 들어갔으면 안 변했을 텐데라는 가정은 운명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된다. 역사에 만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내지는 미련이다. 언제도 늦은 것은 후회다. 바꿀 수 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 부모가 서로 만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인데 그것이 운의 흐름에 따라 변수를 만나 작용을 겪는다. 타고난 천성이 있다는 말이다. 인간의 운명은 통계가 아니다. 3000년 이상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대체로 이렇게 묶으니 이렇게 운명이 가더라는 통계에서 왔다는 주장은 당치 않다. 운명은 개체별로 다 다르다. 단 한 사람도 같은 운명이 없는데 어떻게 통계를 낼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개체 성립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만나야 성립된다. 출생 시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 공부할 때, 취업할 때,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와 같은 시간이 결정되고 부모의 유전자로 오장육부에 따른 외모가 결정된다. 인간의 운명은 이때 결정된다. 관상도 이때 결정된다. 그러니 성형수술로 상을 바꾼다 한들 운명이 바뀔 리가 없다. 다만 성형에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성형은 좋은 옷을 한 벌 장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색이 바랜 옷을 입고 나가면 그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하겠는가? 친구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 최소한 화장은 하고 옷은 갖춰 입고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성형은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옷을 입듯 기분이 좋아지고 시선을 받고 그래서 더 자신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 만약에 성형을 해서 운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좋은 운의 흐름일 때 마침 성형을 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용모가 자신감에 불을 붙이면 100을 벌 수 있는 일을 150, 200을 벌 수 있게 사이즈를 좀 더 확장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지독하게 하강운에 접어들어서 어떤 일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바로 운이 확 바뀌지는 않는다. 코가 높아야 제복이 있다고 코를 한껏 높이면 그때부터 돈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입꼬리가 배 모양으로 살짝 올라가야 돈을 가둔다고 하니 다들 입꼬리를 올리는데 다 돈을 잘 가두고 있는가? 가두기는커녕 성형하느라 도로 돈이 새어나갔을 것이다. 이런 행위로 인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원래 운의 흐름에 복이 있었던 것이다. 사주와 관상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성형으로 관상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은 가능한 주장이다. 상은 바뀔 수 있지만 성형으로 인한 상의 변형이 타고난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 인간이라는 개체는 사주와 관상을 분리하면 존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다. 태어날 때 받아온 표식에 사주와 관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표식이 운명의 흐름인데 성형은 이미지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지 운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 운은 시간 속에 이미 흐르고 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론 눈, 코, 입, 귀의 자세한 모양과 특징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봐야 한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심상, 마음가짐이 중요한 만큼 외모도 가꾸고 내면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후천운은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또 관상을 통해
운명의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대처하는 태도가 다르겠지요. 어떤 운명이든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누구나 좋은 운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도 덕이 가득하여 풍요로운 나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